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이고 아이들도 모두 다 나가 있고, 네, 남편도 등산을 갔고, 네, 저 혼자만의 시간에 이 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엄마표 공부에 대한 얘기예요. 모니카의 엄마표 공부방이라는 이 채널의 모토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오전에 공부해서 오후에 아이를 가르치자라는 모토인데요. 저는 그거를 제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작게 그냥 아이들 품앗이처럼 이렇게 뭐 과학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아이와 함께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그런 엄마표 공부랑 엄마표 영어랑, 네, 어릴 때 그 엄마표 영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이 뭐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읽고, 같이, 아이랑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표 영어를 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엄마표 영어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 엄마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전부 다뭐 수학이든 영어든 아이들 뭐 어휘 뭐 국어 뭐 과학 뭐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가 이제 엄마표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엄마표로서 해줘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과연 내가 하는 게 맞은가? 이걸 과연 내가 함으로 해서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학원 보내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엄마표를 하기는 또 하되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그 영상 밑에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모니카님 거 맨날 새벽마다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다 적으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중1 아이가 이제 중1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저도 제가 정말로 그 불안해 했을 때가 언제냐면 처음 엄마표를 시작했을 때, 엄마표 영어죠.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주로 엄마표는 영어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시키는 게 맞을까? 나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난 전문가도 아닌데 내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과 막 그 불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맨날, 네, 물어봤었어요. 그 전문가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그 마음을 100분 이해를 하고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주신 분이 새벽달님이셨고요. 그때 그 십몇 년 전에 새벽달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용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는 굉장히 어려서 정말 지금 저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아무 걱정 없이 엄마표를 충분히 해도 될 나이인데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게 두렵고 막연하고 떨리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만약에 하는데 5학년쯤 돼서 듣기를 만약에 해보면 어떤 아이들은 수능 듣기 평가를 다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학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이 뭐 어휘라든지 뭐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하는 그 엄마표 공부는 제 생각에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학원 부담 없이 아이들하고 충분히 엄마표로 할 수 있는 그 밑바닥 작업을 정말 정말 두껍게 해 놓을수록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네,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내가 내 아이를 막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엄마표의 정의는 처음에는 초반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아이와 유대감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어떠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초반기, 아이가 어릴 때의 엄마표 공부의 정의라면, 이제 아이가 초등 고학년, 중등 학년, 중학교까지 갔을 때 그 엄마표 공부의 의미는 조금은 거기에다가 학습적인 의미를 더 부여를 하셔서 그 학습을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정지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계획을 짜서 아이와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인강이라든지 온라인 그 공부하는 방식, 그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정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최고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인강을 하고 계시고 너무나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환경이 좋더라도 아이이다 보니까 인강을 듣다가 자꾸 딴 길로 새고, 인강 뭐 어떤 영어 뭐를 한다고 컴퓨터만 키면 다른 것들을 먼저 이렇게 잠깐 슬쩍슬쩍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의 엄마표 공부는 함께하기예요. 함께하기. 그래서 함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감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옆에서 인강을 들으면 엄마도 같이 봐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아이는 이쪽에 앉아있으면 엄마는 맞은편에서 엄마 책을 읽어도 되고, 어쨌든 그 자리, 그 시간을 같이 좀 있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엄마표 공부.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배워야 될 걸 내가 다 미리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으면 좋겠죠. 내가 내 아이한테 하나라도 설명을 할 줄 아는 그런 엄마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따로 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나도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공부를 하는 거고 아이 역시 아이 공부를 하는 건데, 아이가 중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새는 걸 엄마가 옆에서 같이 앉아 있음으로써 아이와 함께 몰입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그리고 초등 고학년 때의 엄마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걸 말씀을 드리면, 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엄마도 딱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6학년이 되면 엄마도 딱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중3이 되면 엄마가 어느새 중3 것까지 같이 이렇게, 네, 제가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도 생기고, 모르면 엄마와 함께 고민을 해보자 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안에서의 그런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과 그 다음에 책 읽기와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뭔가 루틴이 되어서 아이에게 그 세월 동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표를 한 그 세월 동안 이 아이에게 중3 전까지 아이가 그런 것들이 싹 스며들어서 내 몸 안에 스며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오래 앉아있는 방법을 깨우치고, 책을 읽는 방법을 깨우치고, 이런 것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정한 엄마표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